월드클래스 코리아의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증세법 2조 사항에 따른 그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과세가 가능한지 첫 번째 그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그 조항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판단한 두 번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판례는 국승,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오늘 이 판례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 했던 판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그 두 가지 판례를 사안을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전환사채 발행 건이었는데요. 먼저 회사가 있고요. 전환사채를 CB인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누가 인수하냐 하면은 특수관계, 이 회사와 또 어느 누구도 특수관계가 아닌 그 KTB 네트워크라는 금융회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상환권을 행사해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인 이 K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해서 이 CB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K는 전환권을 행사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 가격이 시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그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만큼, 시가와의 차익만큼 과세 당국은 과세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요. 논거는 원래 그 구상증세법상 40조에 따르면 이 현재 요 사안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K가 특수관계인 자로부터 인수를 하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직접 인수를 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는 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K와 KTB 네트워크 사이에 특수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K는 그 구상증세법상 40조에 따른 어떤 과세 요건은 해당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과세 당국은 이 거래를 상증세법상 2조 사항에 따라서 회사가 발행한 CB를 K가 직접 인수한 것으로 거래를 구성해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근거는 2조 사항에 따라서 회사가 직접 K가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 KTB가 인수한 이 행위를 부인을 해버린 거죠. 2조 사항이라는 법정의 힘을 빌어서 부인을 하고 바로 인수한 것으로 해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2조 사항을 적용해서 재구성해가지고 과세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KTB 네트워크가 이 CB를 발행해서 인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었다. 그리고 조기상환권 행사에서 K가 가져간 것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최종적으로 획득한 전환권 행사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라고 매 단계마다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을 해서 이 거래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2조 사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오늘의 사안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은 사실 동일하고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교차 증여. 교차 증여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조항을 보겠습니다. 조항은 동일합니다. 2조 사항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실관계는 좀 간단한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K1, K2 이렇게 주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 선 자손 K1의 직계자손은 이제 S1이라고 저희가 약자로 그냥 쓰겠고요. 그리고 K2, 그러니까 또 대주주 그룹이 또 하나 있었는데 K2라고 쓰겠습니다. 이 그룹이 있었는데 원래 주식을 이렇게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특수관계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증여를 해서 동일한 주식을 주긴 하지만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주식을 증여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세율이 달라져서 그 증여세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했더니 과세 당국은 이거는 부인할 거야. 이렇게 교체해서 증여한 건 부인할 거고 직접 증여한 걸로 봐서 높은 세율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하겠다. 근거는 동일하게 2조 사항을 통해서 이 교차되는 이런 거래를 부인하고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약간 좀 단순하고요. 그 판례에서의 사실관계를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증여 약정이 있었는데요. 각자의 직계 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하여 증여하는 경우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주식을 상대방의 직계 후손에게 상호 교차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약정을 해서 상호 교차 증여 약정에 따라서 이제 증여가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래서 교차 증여가 쭉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납부했고 과세관청은 그 교차 증여를 부인하고 직접 증여로 봐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상증세법 2조 사항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관련된 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지 말고 다 모든 하나하나를 잘 따져봐서 경제적으로 한목적적이 있는지 그런 건 따져봐야 된다. 뭐 쉽게 단정하지 말고 따져봐라 라는 그런 요약을 하자면 그런 내용인 거고요. 종합해서 판단하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판단만 보면요. 교차증여는 조세피 목적이 유일한 목적인가? 그러니까 교차증여 행위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다른 목적이나 실질이 있느냐라는 거를 KTB 네트워크가 인수했던 전환사채를 인수했던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실질이 있느냐는 거를 판단한 것이고요. 조세피 목적만이 유일하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부인당할 수가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들 사이에 상대방의 직계 후손에게 동일한 수의 동일 회사 주식을 교차 증여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약정 상대방이 자신의 직계 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교차를 하게 된 그런 유일한 동기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내 직계 후손에게 증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후손에게 증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교차 증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교차 증여의 목적은 내 직계 후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교차 증여에서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 후손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가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 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 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 말하자면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조세피 목적이 유일했다고 한다면은 이 행위는 부인당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할 목적이 실제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교차 증여는 구상증세법 2조 사항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재구성해서 실질이 직계에게 직접 그냥 증여하는 게 실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고들에게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판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부인당하냐 안 당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 경제적인 한목적적인 그런 목적이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인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는 그 구상증세법 2조 사항을 적용해서 첫 번째 과세를 긍정한 중요한 의미의 판결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 구상증세법 2조 사항은 지금 현재 상증세법에서 삭제가 됐고요. 이런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상증세법이 아니고 국세기본법에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는 상증세법 2조 사항에 의해서만 그 과세가 됐기 때문에 국세기본 동일한 내용이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해서 과연 별도로 또 과세가 가능할지 또 대법원이 판단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또 질문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